네, 오늘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이제 파이 경제학교 하시는 분이 15분이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2분이 안 오시고 13분이 오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다른 분들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파이코인은 지금 분명히 심리적으로 봄이 왔거든요. 그 빅쇼츠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지금 심리적 붕괴다. 삼성전자도 코스피도.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은 어떤 앵글로 보는가? 그다음 제가 보는 거로 보면 코스피도 기술적 붕괴 국면에 와 있고 삼성전자도 기술적 붕괴 국면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봤어요. 환경적으로도 지금 이제 봄이 끝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파이코인은 거꾸로 환경적으로도 봄이고 기술적으로도 봄이고 심리적으로도 봄이에요. 이게 더 어려워요. 내일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싼 맛에 모으면 돼. 오를 때는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완전히 반대 상황을 파이코인을 보면 되거든요. 완전히 반대 상황을 보면 돼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쭉 해서 90% 가까이 내린 파이코인의 일주일 단위 차트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아직은 붕괴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이클 버리는 붕괴한다 그랬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꼭 얘기한 건 아니에요. 코스피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파이코인은 이제 오늘 심리적인 봄이 왔어요. 이거거든요. 그 봄이요. 환경적인 봄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 법인들은 스테이블 코인 안 돼. 얘기했죠. 스테이블 코인 안 돼. 사실은 이게 맞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 목적이 아니라 거래의 목적이죠. 그런데 암호화폐 중에서는 거래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암호화폐가 없죠.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게 되면 파이코인이 유용성이 많이 떨어질 확률이 있었는데 안 된다. 스테이블 코인.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코인베이스 사장이 백악관 앞에서 혼자 데모한 거 아니에요. 파이코인처럼 가치가 방향성이 있고 안정적이 있는 게 코인 역할을 하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그냥 국내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거. 이거 빼놓고는 별로 사실은 유용성이 없어요. 국내에선 괜찮아요. 미국 국내, 중국 국내에선 괜찮아요. 근데 이걸 해외에다 하는 거는 안 되죠. 그래서 한국 금감위가 딱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은 안 돼. 딱 얘기한 거죠. 이런 반사이익을 볼 거라고요. 이런 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한 10몇 년간 그냥 정글의 법칙처럼 방치되어 있던 것에 이제 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파이코인의 가치가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걸 제가 이제 환경적인 봄이라고 했죠. 기술적인 봄은 뭐냐면 이게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뉴스 보니까 삼성전 B2에서 했는데 마누라 몰래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아직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고 어떤 희망을 가져도 되는데 사실은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되고 여기서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지 마라라고 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저 같으면 못했어요. 예전에 저 같으면 미련을 가졌을 거라고요. 근데 마이클 버리처럼 파는 걸 잘 파는 사람, 주식이건 코인이건 사는 게 실력이 아니고 파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물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 코스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강세장의 종말이다. 끝났다. 한국 코스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거를 봤나 봤더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를 본 거예요. 야, 이거 한국 코스피는 끝났다. 한국 코스피는 끝났다라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도 끝났다 이 소리예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작년부터 못 오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예요. 4배, 5배 오른 거예요.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썸네일로 한 게 파이코인이 이렇게 내린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근데 기술적 심리적으로 본 거죠. 이 사람이 보는 심리가 있거든요. 2008년도 그 공매도 이제 그런 걸 본 거거든요. 한국 코스피를 콕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한국 코스피는 어떤가라고 봤더니 정말로 끝났네.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본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먼저 보고 심리적으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6,200에 있다가 5,000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끌어올리긴 했지만 개인들이 끌어올렸는지 누가 끌어올렸는지 모르지만 시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산 거죠. 이런 상황과 아주 정확히 거꾸로 되는 상황이 지금 파이예요. 그래서 제가 저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보다는 돈 철학과 내가 돈에 대한 거를 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 책임 안 집니다. 절대 사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야, 이거 원래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거든요. 예전에 이런 컴퓨터도 없을 때 그 할아버지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맨날 모는 종이 그려놓고 뒤집어갖고 보더라고요. 지금 파이코인이 이렇게 내려갖고 온 거는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간 거랑 정확히 뒤집어서 보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클 머리도 얘기했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본 거고,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 단계도 우리도 겪을 거거든요. 살 때는 사야 되고 팔 때는 팔아야 되고 채굴할 때는 채굴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마이클 버리 심리와 수급을 놓고 본 거고 스탠바인 할베는 차트와 추세를 놓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아포칼립스 끝났다라고 마이클 버리는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지금 무엇을 봤는지, 이 마이클 버리 이 친구. 그래서 요걸 먼저 보면 이래요. 기관들이 극심하게 단타를 한다. 투기적인 모멘텀이 아주 기관들이 단타한다라는 게 이게 막차 타고 올라가서 하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기관이 지금 이렇게 매매를 한다. 그래서 팔아라. 이렇게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국 코스피가 이렇게 5천까지 내려왔지만 뭐 국민연금이 받쳤는지 누가 받쳤는지 올렸다라는 거죠. 쫙 반을 올렸다라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저런 짓 하게 되면 이거는 파국이다라는 게 이 사람 견해예요. 그럼 거꾸로 내려와서 스탠바인슈타인 할베르의 견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3단계 천정권에서 4단계 하락기로 간다는 거죠. 그럼 파이코인은 뭐라고 그랬죠?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가는 것 같다 그랬죠. 30주 이동평균선의 평탄화, 주가의 하향 돌파. 30주 이동평균선의 평탄화, 주가의 하향 돌파.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30주 이동평균선의 여기는 지금 이게 상향 돌파죠. 그런데 30주 이동평균선의 코스피는 하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하향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바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두 대가들, 마이클 머리나 스탠바인슈타인의 두 대가들의 안목으로 봐도 지금 다 꺾인다라는 거죠. 많이 꺾인다라는 거죠. 봄이 끝났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파이코인은 이거와 정반대라는 거죠.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도 보고
업종도 보고 암호화폐 전체 업장도 보고 야 이게 암호화폐 전체가 안 좋아지면 파이코인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닐까? 예, 그게 일반적으로는 통념인데 파이코인은 실물 경제에서 쓰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뭐 암만 뭐가 시끄러워도 김치, 쌀, 연탄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생필품은 필요했잖아요. 파이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제가 이걸 지금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파이와 맞춰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냉정하게 잘 봐야 되는데 저도 이게 지금 오래간만에 맞이한 봄이기 때문에 아주 좀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지금 이제 요한 묵시록이죠. 네 기사 중에 한 마디. 기관의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투기적인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오늘 샀다 내일 팔고 한다. 펀더멘탈에 하질 않는다. 지금 뭔가 기관 투자가들이 뭐 쫓긴다. 수년간 한국 증시 못 올랐는데 갑자기 모멘텀이 붙으면서 투기 세력이 물렸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들어주고 난 다음에 막 국민연구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좀 그랬죠. 이거 지금 모멘텀 트레이더들이 진입한 것 같다. 위험하다. AI 버블. 거기다가 이론은 지금 이게 지금 한국은 막 뭐 한다고 달려붙으니까 AI 버블에 지금 올라탔는데 이게 중동 위기와 석유값이 올라가는데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마이클 버리는 지금 한국 코스피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삼성전자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종말의 징후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스탠바인슈타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또 마이클 버리는 원래 삼성전자 얘기 안 하고 한국 기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단타 매매를 투기적인 모멘텀이다. AI 법인 뭐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데 하락에 베팅하고 유동성과 환상이 만든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거 데드캣 바운스 죽은 고양이가 그냥 파다닥 마지막으로 한번 할 가능성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며칠 만에 20% 떨어졌다가 다시 폭등하는 모습은 이게 전형적인 단타 기관들이 하는 거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딱 떨어졌다가 다시 걷어붙이는 거는 이게 기관들이 이런 짓 한다는 소리다. 이거 그냥 빠지게 둬야 되는데 이걸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본 거예요. 이런 거 우리도 나중에 꼭대기에서 다 겪게 될 겁니다. 꼭대기에서 또 바닥으로 왔다가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뭐 스탠바인슈타인 할배 이런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바닥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일 때 공부나 해둬야 된다고. 올라가면 공부 못합니다. 올라가면 공부 못해요. 오늘 시세가 달라지고 내일 시세가 달라지고 뭐 온갖 루머가 판치는데 내려올 때 공부해야지. 그래서 오늘 아까 영상 올렸지만 그래도 이거 한 말씀 더 드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 하나 더 만들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